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속 시원한 토크, 저는 샤코고요. 저는 아롬이입니다. 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TV 시리즈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특히 전 세계적인 그 히트를 쳤던 심슨스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나눴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 아시아 버전의 심슨즈만큼만한 파급 효과를 냈던 대표작 TV 시리즈물의 대표적인 사골 애니메이션 울고 먹다 못해 뭔가요? 입니다. 울고 먹다 못해 이제 20년을 울고 먹었던 대표적인 성공 사례 포켓몬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포켓몬이 1995년 닌텐도사에서 어린이용으로 제작한 플레잉 게임이었죠. 원래 게임으로 시작한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원작이 사실 게임에서 출발한 케이스는 특히 일본에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이제 TV 시리즈라는 것이 어떤 애니메이션과 그 연관된 비즈니스와 산업의 마케팅의 총화로서 TV 시리즈가 역할을 한다라고 봤는데, 그것들을 가장 잘 활용하는 그 산업 구조를 만드는 쪽이 아마 일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켓몬의 인기는 또 그 다음에 뭐 디지몬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 아류자 그 다음 후속 작품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쳤죠. 예, 이렇게 작은 몬스터들을 갖고 다니면서 키우고 이 배틀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이런 어떤 그 몬스터와 게임에 대한 기본 스토리 구조를 사실은 1차적으로 만든 건 또 포켓몬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포켓몬이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큰 사례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선악의 구도라는 그 스토리를 벗어나는 점점 점진적인 어떤 성장 드라마와 또 배틀 게임이라는 그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컨셉을 애니메이션에 가져온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진화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 일정 조건에서 어떤 능력치를 획득하면 모습과 능력이 바뀌게 되죠. 네. 그런 식의 진화가 사실은 그 포켓몬을 좋아하는, 게임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특히 어린이층의 아주 열광적인 그 지지를 낳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잊지 않았던 독특한 표현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애니메이션 자체를 그렇게 길게 할 예정이 아니었는데, 애니메이션 출시와 함께 가장 많이 팔렸던 그 딱지, 네. 그 딱지 판매율과 그 회수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 제작사들이 인기를 실감하고, 아직은 재제작에 착수할 기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제작에 착수를 했다고 네.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네. 뭐 그 정도로 포켓몬은 머천다이징의 승리, 네. 그리고 작품의 완성도나 여러 가지에서 저예산 애니메이션 작품으로는 큰 성과를 이룬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포켓몬 한국에서도 네. 딱지만 먹고 빵을 버린다고 맞습니다. 뭐 뉴스에도 나오고 사회 문제화도 됐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되게 전 세계적인 사실은 사회적 이슈를 네. 일으켰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97년 11월에 그 일본에서 방영된 포켓몬 에피소드 중에 전뇌전사 폴리곤이라는 그 이제 시즌을 아이들이 시청을 하다가 간접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이제 그 뭐 지우의 일행이 폴리곤으로 디지털 세계를 이제 지킨다는 내용인데, 그 발작이 일어났던 이유가 피카츄가 10만 볼트를 이렇게 쏘거든요. 근데 미사일이 맞으면서 푸른색, 붉은색이 빠른 전환이 있는 폭발 네.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게 그래서 과민성 발작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막 집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하니까 엄청난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어요. 그 유명한 포켓몬 쇼크라는. 그렇죠. 포켓몬 네, 쇼크, 상황이었죠. 포켓몬 발작, 이것 때문에 뭐 미국의 아이들도 일본의 아이들도, 그래서 이제 그 에피소드는 이제 다시는 방송할 수 없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포켓몬은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애들이 저렇게 위험에 빠지게 했는데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것들이 엄청난 바이럴을 일으키면서, 이제 물론 그 후에는 다시는 이런 식의 영상을 쓰지 않았던 이유도 있겠지만, 포켓몬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확산되는데 약간의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한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포켓몬이야말로 그 미디어 믹스라고 부르는 그 대표주자격인 애니메이션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사 구성 자체가 뭐 방송사, 제작사 단순 구도가 아니라 제작사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안정적인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닌텐도 크리처스가 일단 들어왔고 네. 또 게임 프리크, 네. 그 다음에 TV 도쿄, 그 다음에 뭐 소프트로, 뭐 GR, 동일본 쇼프로도 들어왔었죠. 네네네. 네네네. 그리고 동일본 기획, 애니메이션 제작사는 OLM 이렇게 다양한 또 음반사도 들어왔었죠. 네. 그리고 이제 피카츄 레코드도 한번 출시가 됐었고 뭐 네. 다양한 시도를 했던 그냥 입체적인 종합 서부산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이런 독특한 일본의 기획 방식을 이제 제작위원회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뭐 이제 게임이라는 원작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각 사업군의 파트너들이 모여서 투자를 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럼 음반 제작사가 거기 제작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투자를 해서 제작을 했을 경우 그 애니메이션의 어떤 모든 음반에 대한 출시, 그다음에 사업의 권리 이런 것들은 음반 제작사가 가져가고 네. 뭐 완구 제작사가 조인을 하게 되면 완구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본인들이 뭐 어떤 사업 수익을 거두고 또 이제 제작위원회와도 배분하는 그런 그 초기의 모델을 일본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 세팅했던 그런 시기가 아마 포켓몬이 나오는 그런 90년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제작위원회의 정수를 보여주는 네. 그런 작품이 바로 포켓몬스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게임 시리즈에서는 그 세대가 바뀔 때마다 주인공이 바뀌지만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언제나 주인공이 이제 한 식으로 고정이 되어 예,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잘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원작 기반 영상 중에서는 정말 갑 중에 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캐릭터에 고정된 캐릭터가 쭉 끌고 가죠. 이거는 게임으로서는 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성공이었고, 그리고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매체가 다른 것을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게임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중에서 최초로 20주년을 돌파했죠. 예, 2017년에 그리고 극장판도 계속 극장판도 20주년이 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 20주년이 돼서 어느 정도는 이제 포켓몬은 한물 갔나라고 하는 즈음에 네, AR 게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포켓몬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포켓몬을 기반으로 그 게임을 기획하고 했었던 게 벌써 10몇 년 전이었다고 해요. 네. 저희는 그거를 최근에 그 AR 게임에 모두 열광하고 다 포켓몬을 잡으려고 네, 뭐 심지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 열광할 수 있는 몬스터 캐릭터라는 게 그 마블의 히어로라든지 DC 코믹스를 제외하면 거의 아마 포켓몬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그 이제 게임을 기획했던 그 나이언틱스의 그 개발자들도 네. 워낙 포켓몬을 사랑하고 이런 이제 포켓몬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조그만 이런 게임기 안에서 집안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곳을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포켓몬과 함께 즐기는 것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세대를 넘는 그런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했던 이제 대단한 캐릭터, 그렇습니다. 대단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니메이션 포켓몬 작품을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재밌다고 즐겼는데 나중에 제가 포켓몬 게임을 보면서 어떻게 이 게임을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옮길 수가 있을까 제가 굉장히 네. 놀랐거든요. 그 엄청난 작화 스타일의 그 스토리 구도를 잘 녹여낸 특히 애니메이션적인 요소들을 가장 잘 살려낸 그런 명작품이었구나라고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타겟이 어린이잖아요. 그렇죠. 또 심슨과는 다른 면이 있어서 어린이들은 이제 굉장히 작고 되게 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크고 더 강한 것, 더 강해지는 것, 진화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열망들이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 그 자기가 목표로 하는 타겟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 아주 정확하게 스토리에 이렇게 심어줬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뛰어난 기획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함께 등장하는 그 다양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괴물들, 그렇죠. 그 캐릭터들이 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네.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수집 욕구 그리고 되게 다른 개성이 있는 많은 전 세계 아이들이 있지만 다 자신에 맞는 애들을 모으고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이 수집욕을 자극하는 그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탐나는 그런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친구 집에 네. 놀러 갔는데 친구의 아들이 네.
선물을 좀 사다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서울에서. 제가 무슨 선물을 제가 준비를 하면 좋을까? 근데 포켓몬 카드를 사다 달라고. 포켓몬 카드. 그래서 제가 왕구시장에 가가지고 포켓몬 카드를 사가지고 미국에 가서 선물을 해줬더니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직까지 자기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놀기 어렵다고. 제가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몇 년이면 2017년이었거든요 그때가. 네. 아직까지도 그렇게. 아직까지도 포켓몬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그 포켓몬의 그 머천다이징 그 아이템들이 그렇게 잘 팔리고 있구나. 네. 인기를 제가 실감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네, 자라고 맞습니다. 약한 어린 시절을 거쳐서 어른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또 자신의 한 생에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그 어떻게 보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포켓몬, 나와 함께 진화할 수 있는 포켓몬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그 임팩트한 스토리텔링으로 녹여 넣었기 때문에 그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이제 뭔가 열광할 수 있는 귀엽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캐릭터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애니메이션은 정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성공적인 사례를 얘기할 때마다 늘 20년이라는 포켓몬의 역사 자체가 굉장히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2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파격적인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국내 애니메이션도 조금 더 분발해서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또 좋은 또 결과를 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새로운 또 플랫폼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미디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또 포켓몬은 또 어떠한 형태로 재등장을 할지 아주 기대가 되네요. 그런 포켓몬에 이어서 사실은 또 아무래도 한국의 3D 애니메이션인데 또 커다란 붐과 역사를 만든 최초의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뽀로로라는 작품을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한번 그 논의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뽀로로 작품 하나만으로도 저희 한 5회 정도는 저희가 이야기 그렇죠.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할 시리즈 얘기가 하나를 많네요. 만들 그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우리 아로미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국내 TV 시리즈물 뽀로로를 가지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원한 토크, 센 언니들의 애니토크. 저는 샤코였고요. 저는 아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